네, 조종섭의 상식학교 첫 번째 순서로 서울 상식 편입니다. 서울은 뭐 저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 인구 970만 명, 1년 예산이 35조가 넘는 그야말로 거대 도시, 메트로폴리탄이고 뭐 글로벌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1000만 명 가까운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서울은 뭐 대한민국의 수도를 넘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히 서울이라는 그 이름 자체, 왜 서울이라는 이름이 생겼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공식 지명이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첫 번째 순서를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명칭 자체는 과거 뭐 대략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서라벌에서 연유했다. 서라벌에서 쇄벌 이것이 바뀌어가면서 서울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나라의 수도를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였다. 뭐 미국의 서울은 워싱턴, 뭐 이런 식이죠. 일본의 서울은 도쿄, 이렇게 불려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서울은 서울, 이렇게 이제 고유명사화가 된 것이죠. 이 서울은 과거 백제시대 때 보면은 이 하북 위례성,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아리 부근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도읍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고구려의 침략을 받으면서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하남 위례성이고 지금의 몽촌토성, 풍납토성 대략 그 근처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하고 나서 통일신라가 들어서게 되고 통일신라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한양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게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경덕왕 시대, 뭐 대략 한 서기 757년 요때쯤 그때 이제 한주라는 주가 이쪽에 설치가 되게 되고 그 안에 한양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양이라는 그 이름이 처음 이 한자로 등장하게 된 것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때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이 남경으로 많이 불립니다. 이 서경은 평양을 지칭하는 것이었고요. 동경은 이제 경주였죠. 남경이 지금의 서울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서울은 과거 뭐 삼국시대 때부터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뭐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뭐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뭐 남경으로 불리면서 중요한 하나의 도시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조선시대 이성계가 건국을 하면서 조선시대는 이제 한성이 되죠. 이 한양이라는 이름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있고 그렇게 또 불리기도 했죠. 고려 공민왕 시절에 이 한양부라는 부분이 이제 이쪽에 설치가 되면서 그 이름이 쭉 뭐 경덕왕 때부터 생겼으니까 한양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계속 이제 한양으로 불려온 부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인 행정구역상의 명칭은 한성이었습니다. 한성부였죠. 그래서 그 한성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는 한성판윤이었습니다. 지금의 서울시장이 조선시대는 한성판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되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이 땅의 이름이 이제 경성이라고 바뀝니다. 경성이라고, 이 한성에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은, 경성에서 서울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과 참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하나의 우리 아픈 비극이기도 한데 일제가 우리 땅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1910년 10월 1일 날 이름이 한성에서 경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지금의 서울시장 경성의 최고 행정 책임자는 경성 부윤이 되죠. 예. 그렇게 일제 강점기 때가 쭉 흘러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들어선 게 뭐죠? 미 군정이 이 땅을 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1945년부터 1948년 정도까지 3년 정도를
미 군정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때도 이 경성 부윤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미 군정기에는 3명의 경성 부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성 부윤을 지냈던 인물이 이제 김창형이라는 인물인데, 평안도 강계 출신으로 금산 군수 등을 지냈고 친일파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두 번째 경성 부윤은 이범승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범승은 이제 양주 경찰서장을 지냈고, 나는 뭐 경성 부윤보다는 한성이라는 이름이 더 좋아. 나는 한성시장으로 불리고 싶어. 나를 한성시장으로 불러. 이렇게 한성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성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을 거부하고 조선시대 한성을 더 좋아했던 이런 한성시장, 이범승이라는 인물인데, 이범승이라는 인물이 우리 역사에 기록된 또 하나가 이제 도서관과 관련된 거죠.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그런 도서관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도서관을 만들었던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종로 도서관 그쪽에 가면 그 동상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인물이 미 군정기의 두 번째 경성 부윤을 지냈던 이범승이라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 이제 김형민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은 이제 마지막 경성 부윤이자 최초의 서울시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 이 서울시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행정구역으로 딱 이렇게 공식화된 이후에 첫 번째 시장이 김형민입니다. 이 김형민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시장이 됐고 최초의 서울시장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중국에 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두 차례 중국으로 미군정에서 비행기를 보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때 미군들과 함께 갔던 유일한 한국인이 바로 이 첫 번째 서울시장인 김형민이라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때 통역으로 갔는데, 통역 역할로 그때 갔던 자신의 경험 등등을 자신의 회고록에 적어 놨습니다. 처음 김구 선생을 대면했을 때의 자신의 느낌, 이것을 적어 놓은 부분이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딱 들어가서 만났을 때 저 멀리 이렇게 김구 선생이 앉아 계셨고 굉장한 위험을 느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절을 하면서 선생님, 지금 고국에서 많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생님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고, 백범 선생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째 기다린단 말이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김형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 군정 시기에 들어와서 현재의 서울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공식화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 한성이라는 이름이 경성으로 바뀐 것처럼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경성이라는 이름이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서울시가 기록해 놓은 내용을 한번 서울 명칭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서울이라는 명칭은 신라 초기 도읍지의 지명이자 국명이었던 서벌 또는 설화벌에서부터 시작되어 변화했다. 8.15 광복 이후 경성부의 칭호를 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서울 또는 한성으로 부르게 되었고 1946년 8월 15일 정식 명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서울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46년 8월 15일입니다. 이날 이제 미 군정이 이 서울시 헌장을 발표를 하게 되고, 이 헌장 1조에 서울시가 경기도 관할에서 이탈해 하나의 도 수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 헌장 1조에 의해서 서울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되게 되고, 이 시기가 1946년 8월 15일입니다. 그 전까지 서울은 하나의 이제 부였죠. 경기도에 속한
하나의 부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경기도에는 경성부가 있었고요. 지금의 서울이죠. 인천부가 있었고, 인천입니다. 또 이제 개성부, 이렇게 세 개가 경기도에 속해 있었죠. 그러다가 서울이 독립해서 별도의 행정구역이 되는 것이 1946년 8월 15일 미군정 체제 하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딱 문서화가 되는 것은 한 달쯤 후인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률 제106호를 통해서 서울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쨌든 이 현대사에 있어서 이 한성이라는 이름이 경성으로 바뀌는 일제강점기라는 그 아픈 역사,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나서 해방이 됐음에도 다시 한번 경성에서 서울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 역사가 또 미군에 의해서, 미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참 우리 현대사에서 아픈 여러 가지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김형민이라는 인물, 아까 이제 제가 최초의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에 39세였습니다.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최연소 서울시장 기록입니다. 서울시장 하기 전에 김형민이라는 분 뭘 했을까요? 뭐 개성에서 좀 영어 선생님도 좀 했지만, 서울시장 하기 직전의 직업은 석유상이었습니다. 석유상, 석유를 판매한 석유 판매상으로 있다가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석유를 팔다가 어떻게 이 서울시장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김형민이라는 인물이 미국의 이제 웨슬리안 대학에서 졸업하고 미시간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영어를 잘했죠. 미 군정 시기에 이 권력을 획득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영어를 잘하는 거였습니다. 미 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말이 통하나요? 말이 안 통하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회 요직에 진출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 김형민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나이는 어렸지만 영어를 잘 했고, 윌슨이라는 미 군정의 장교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고문관이었는데, 윌슨이 어느 날 김형민한테 만나자고 하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범승 경성 부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니 당신이 서울 경성 부윤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형민 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뭐 아무것도 서울에 대해서, 경성에 대해서 모르고, 나 지금 석유 팔고 있는데 이거만 했지, 내가 뭐 아는 게 뭐 있어? 나 이거 계속 하고 싶지. 나 그런 거 못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윌슨 이 중령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있으면 경성부가 경기도에도 독립해서 별도의 하나의 도 수준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니까 위상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당신 위상도 올라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미국인인 나도 이 한국의 독립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돕기 위해서 이렇게 미군정 고문관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인 당신이 우리가 좀 당신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제 김형민 씨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김형민 씨가 석유상을 하다가 오케이,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최초의 서울시장이 되는 거예요. 39세.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최연소 서울시장 기록입니다. 이 김형민이라는 인물, 아까 제가 이제 김구 선생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뭐 을지로, 충무로, 뭐 세종로, 원효로 이렇게 다 도로, 이렇게 거리 이름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바꾼 인물이 김형민입니다. 당시 이제 일본 지명으로 돼 있었죠. 되게 뭐 정자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황금정,
이게 이제 지금의 을지로인 거죠. 죽첨정, 이게 이제 충정로인 거죠. 다 이제 을지로는 이제 을주문덕 장군 이름을 땄고, 원효로는 이제 원효대사 이름을 땄고, 충무로 본정이었죠. 충무로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 거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뭐 충무로, 여기는 충무로다,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로를 제외하고는 이름을 우리의 그 역사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바꾼 그 주인공이 김형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자서전 제가 보니까 아쉬움을 토로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게 뭐냐면 종로구, 뭐 중구, 서대문구, 이렇게 마포구, 구, 행정구역을 이 구로 나눈 거. 이게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흔적입니다. 행정구역을 구로 구분한 거. 이것을 김영민 이 최초의 서울시장이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걸 바꾸려면 이제 내무부 장관이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바꾸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1948년 12월에 서울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에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인 저 전라북도 익산에 묻혔는데, 최초의 서울시장 김형민.